안녕하십니까. 위너스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입시 설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학생부 교과 및 종합전형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사 소개에 동원했던 그림이 캐리커처 같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물에 가까운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경력사항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박지용입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부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몇 개 빠진 대학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최저가 있고 면접이 없는 전형이 주 전형입니다. 그렇지만 최저가 없는 전형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저가 없는 전형을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파란 글씨로 써둔 명지대, 연세대, 미래, 이화여대, 광운대, 혹은 세종대, 아주대, 한양대 등이고 수도권에서는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제한적이어서 교과 전형은 최저가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 걸쳐져 있는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앙대, 여기 중앙대, 자, 여기 중앙대. 최저가 있고 면접이 없는 중앙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런데 최저가 없는 면접이 있는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보는 전형입니다. 또한 최저가 없는 전형 중에서 여기도 명지대가 있고 여기도 명지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잘못 쓴 게 아니고 면접이 있는 전형인 경우에는 1단계에서 교과로 6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 면접을 보는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이 있고 여기 최저가 면접이 없는 전형에서는 명지대는 교과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에서 교과여도 교과만 보는 전형, 교과에 1단계로 선발을 해서 2단계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다라는 거고 고려대는 최저도 있고 면접도 있는 대학이다. 그래서 이런 대학은 1단계만 교과로 통과를 하면 그 이후로는 최저가 더 중요하고 면접이 더 중요한 이런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 다수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는 있고 면접은 없는 전형이 다수입니다. 물론 최저가 없고 면접도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대학은 경쟁률이 높아진다. 왜? 학생들이 최저도 없으니까 수능에 대한 부담도 없고 면접이 없으니까 면접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에 경쟁이 높아진다. 물론 최저는 없고 면접이 있는 대학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최저가 있고 면접은 없는 전형이 교과 전형의 특징입니다. 경쟁률은 학종이나 논술 전형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교과로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미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를 벗어난 학생들은 지원을 할 수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결국 지원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2019학년 때는 평균 경쟁률이 7.3대 1이었습니다. 충원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전형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용이합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다 보면 중복 합격자가 타 전형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충원율이 다른 학종이나 논술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추가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합격선이 0.5에서 1 정도 낮게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와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의 교과 성적이 조금 못 미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면접이 있는 전형을 찾아서 면접에서 역전을 할 생각을 하고 1단계 통과만 하는 전략을 짜도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체제가 있는 경우에 그 충족률을 보면 체제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 한 50% 정도만 충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을 하려면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만일 수능 체제가 학교 레벨에 비해서 높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원을 꺼려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낮고 실제 합격선도 낮게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수능 체제를 맞출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좀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학마다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학은 국, 영, 수, 사과를 다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인문계인 경우에는 국영수사, 자연계인 경우에는 국영수과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자연계의 경우 수영과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또한 학년별 반영 비율도 2대 4대 4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3대 3대 4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 반영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교과 성적이라 하더라도 대학마다 다른 교과 성적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그 대학의 교과 성적 산출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교과 성적을 산출해 본 다음 입시 결과와 비교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수북의 대학입니다. 보시는 대학 중에서 지금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광운대와 한양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입니다. 그러면 광운대와 국민대를 비교를 해보면 정시 배치표상으로는 국민대가 광운대보다는 더 높은 대학입니다. 그렇지만 합격자 점수를 보면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광운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가 광운대는 없고 국민대는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점을 감안을 한다면 결국 본인의 똑같은 교과 성적이라 하더라도 최저가 있는 대학과 최저가 없는 대학에서의 합격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인천대와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인하대는 최저가 인천대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는 인문계가 자연계보다 합격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항공대, 한양대 에리카 이와 같은 인하대 이런 대학들은 이과가 강한 학교는 오히려 이과가 문과보다 더 높은 합격선을 보인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개 정도의 지역 거점 대학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북대, 경북대, 부산대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은 2점대에서 컷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대학 전체의 평균 등급입니다. 그렇지만 대학마다 학과별로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원할 때는 본인이 쓰려고 하는 그 학과의 평균 합격선 혹은 최저 합격선 혹은 3개년 합격 추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중앙대와 한양대의 합격자의 교과 등급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높은 과부터 이렇게 나열을 해뒀습니다.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높은 과부터 나열을 해뒀습니다. 정시 배치표 상으로 보면 중앙대하고 한양대는 한양대 중하위권 학과와 중앙대 중상위권 학과가 오버랩되어 있는 두 대학입니다. 그렇지만 중앙대는 다군 모집이어서 합격 컷은 오히려 한양대보다 더 높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과 성적 합격자 컷을 보면 한양대 합격선은 거의 서울대급입니다. 그런데 중앙대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차이는 중앙대는 최저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한양대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대와 명지대를 보겠습니다. 아주대, 명지대 둘 다 최저가 없는 대학입니다. 아주대는
1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지대는 자연계 캠퍼스는 용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이름 있는 대학 중에서 마지막 마지노선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점대에서 합격선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 얘기는 최저가 없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합격것은 아주 높게 나타난다 라는 점을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2배수에서 5배수 사이를 뽑은 다음 주로 3배수를 많이 뽑습니다. 이때 서류로 1단계를 통과시키는데 1단계에서 검토하는 자료는 학생부와 자소서입니다. 물론 자소서를 필요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지만 대부분 대학은 학생부와 자소서를 제출을 하는 대학이다. 최저가 있고 면접이 있는 대학은 의예과를 빼면 고려대, 서울대 직윤,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 정도이고 최저가 있는데 면접이 없는 대학, 이화여대, 홍익대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저가 없고 면접이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최저가 없는데 면접이 있고 면접이 없는 대학 중에서 지금 건국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국대는 양쪽에 다 있습니다. 건국대는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그러면 건국대는 학종으로 두 가지 전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건국대 자기 추천 전형이고 여기는 건국대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이 건국대 학교 추천 전형은 건국대 다른 대학의 교과 전형과 유사한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경희대 고교연계 전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나오는 국민대, 여기 나오는 국민대,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동국대, 여기 나오는 동국대, 여기 나오는 물론 서울대 일반 전형은 서울대 직윤과 나눠서 뽑는 전형이고 성신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여기도 숙명여대, 인하대, 인하대. 자, 이런 대학들은 학종에서도 두 개의 전형들을 가지고 있다. 그 전형 두 개 중에서 면접이 없는 쪽은 종합 전형이지만 교과가 더 중요한 전형이다. 자, 여기는 비교과도 무시할 수 없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대학으로 공문을 보내야 되지만 경희대 고교연계 전형인 경우에는 학교별로 추천 인원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다빈치 전형이 있고 탐구인재 전형이 있는데 다빈치는 교과가 물론 비교과를 같이 보지만 교과도 의미가 있고 탐구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교과가 훨씬 더 중요한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부분의 대학, 다수의 대학은 최저가 없고 면접이 있는 대학입니다. 물론 최저가 있고 면접이 있고 최저가 없고 면접도 없는 전형도 존재합니다. 경쟁률은 2020학년도에 2019학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재수생인 경우에는 졸업을 했기 때문에 졸업한 이후로 학생부의 변동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써서 떨어졌다면 새로운 내용을 가미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그런데 작년에 재학생 숫자가 6만에서 7만 명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졸업 예정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소를 한 것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졸업 예정자 수는 줄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률은 감소하거나 그 자리거나 아니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과별로는 경쟁률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과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결국 학생부는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 희망을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급격하게 변동을 가져가기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대학으로 계속 지원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학생들의 입에 많이 회자되는 화공, 기계, 전기전자 혹은 간호 이런 학과들이 경쟁률이 높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원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추천서는 대학에 따라서 요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면접은 대부분 대학은 학생부 기반 면접, 즉 제출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진위 확인을 위한 면접을 봅니다. 그렇지만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학생부 기반 면접과 함께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고려대, 서울여대 등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당락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별로 평가 요소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 측면을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교과, 비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다음 창체활동 중에서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독서활동,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모든 영역에서 이 네 가지를 어떤 것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능 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체제를 충족하면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이것은 조금 이따 고려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분석을 따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마다 평가 요소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물론 서류 평가 요소는 이와 같지만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학생이 비슷한 레벨의 대학을 지원하더라도 그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어떤 학생이 아주대와 국민대를 지원을 했는데 아주대는 떨어지고 국민대는 1단계를 통과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대학 같은 학생이니까 학생부도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학생은 그 대학에 통과하고 어떤 학생은 다른 대학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대학마다 보는 것이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점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불합리하다고 보는 관점 중에 이런 점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종합전형은 정량적 전형이 아니고 정성적 전형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평가를 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같은 교과 성적이어도 출신 고교에 따라서 결과는 상이합니다. 어떤 학교는 2.5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고 어떤 학교는 3.5 정도의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합격하기도 합니다. 대학에서는 TO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고교 등급제는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교 프로파일이 대학에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고등학교의 활동 사항이 대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어떤 고등학교냐에 따라서 동일한 대학에 어느 정도를 들어갈 수 있는지는 결국 그 고등학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따라서 내가 만일 어떤 대학을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 선배들이 자기와 비슷한 등급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실적을 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에서 어떤 영역들을 주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교수님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주요 과목 성적, 2순위 수능, 3순위 독서 생각이 좀 다릅니까? 네 번째가 인성,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과목 선택권에 따른 이수 과목 내역,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의 성적,
자,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 물리2를 꼭 선택을 했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 물리2에서의 성적,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거고, 전과목 성적 같은 경우에는 성실성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시는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서는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종이나 하더라도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독서는 교수님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는 대목이다. 그리고 5번, 6번은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학생부를 이와 같은 순서대로 검토를 해보면 내 학생부가 얼마나 충실한지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1번은 학업, 2번은 교내활동, 3번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와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1번, 2번, 3번은 공통입니다. 어느 대학이나 다 동일합니다. 4번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서울대는 독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은 4번이 지원 동기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쓰는데 1번에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평가 요소 중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2번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평가 요소 중에서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3번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인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4번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학생들한테 자소서를 쓰게 하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본인이 학업의 어떤 내용으로 노력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실천을 했는지를 위주로 써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면 학생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의 공통은 어디 있냐? 그러면 배우고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써야 된다.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중복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학생부에서 표현되지 않은 자신에 대한 해설서를 써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써야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자소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시 합격자 평균 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대는 학추는 교과 전형이지만 나머지 전형은 학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점대, 일반 전형은 2점대. 2점대인 이유는 최저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고려대는 학추는 학생부 교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추2는 학업우수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은 계열적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반 전형은 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2점대 초반, 그리고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과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던 게 일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열적합으로 바뀌면서 최저가 없어졌습니다. 최저가 없어지고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계열적합은 주로 자사 특목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 것이고,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했던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학추2와 마찬가지로 학업우수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학종이지만 체제가 있는 이 두 가지 전형에서는 체제가 중요하고 교과는 1단계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전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고려대 학생부 중심 전형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체제가 있는 경우,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체제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추1, 학추2 일반 전형에서 지원 경쟁률은 3.49, 7.27에 10.77대 1입니다. 그런데 학추1은 1단계 3배수, 학추2는 5배수, 일반 전형은 1단계 5배수입니다. 그러면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한 경쟁률은 1.17, 1.49, 2.14대 1인데
1단계를 통과한 학생 중에서 2단계 면접에서 결시한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자, 학추1은 왜 낮고 학추2와 일반 전형은 왜 높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학추1은 수능 이전에 면접을 받고 학추2와 일반 전형은 수능 이후에 면접을 받습니다.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본다는 얘기는 학생이 자기 수능 성적을 가채점을 해본 상태란 얘기입니다. 가채점을 하고 나면 내가 지원을 했는데 수능 체제를 맞추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결실을 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면접 응시자 수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또 수능 체제를 충족한 비율은 52.4, 70.4, 59.5%입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결국 실질 경쟁률은 1.78, 2.61, 1.98대 1인데 종합전형은 충원율이 있습니다. 충원율까지를 감안을 해보면 자, 1.09, 1.42, 1.38이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1단계를 통과했다는 전제를 가지면 최저를 만족하면 면접에서 별 감점이 없다면 대부분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아주 중요한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세대 학종입니다. 면접형과 활동우수, 연세대는 모두 다 최저가 없습니다. 자, 전부 다 1점대에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1단계에서 1.5 이상 1.5가 안 되는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통과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학종이지만 교과 성적이 중요하다. 성균관대 학종입니다. 성균관대는 예전에는 성균인재 전형과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을 합니다.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을 하는데, 자, 성대는 일괄 전형입니다. 일괄 전형이란 얘기는 면접을 보지 않고 그냥 선발을 합니다. 면접 없이 선발을 합니다. 그럼 교과를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교과와 비교과만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이거는 일괄 전형이 아니군요. 어쨌든 교과만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 1.5 라인에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반계 고등학생이 1.4인데 성대 학종은 떨어지고 고려대 학종은 합격한 학생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성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만 가지고도 장담을 할 수는 없고 비교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학생이 지원 가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합격 가능이라고 얘기하기는 장담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 공대 같은 경우에 건국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그럼 학교 추천 전형과 자기 추천 전형인데 학교 추천 전형은 1점대에 있습니다. 자기 추천 전형은 2에서 3등급 정도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학교 추천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건국대는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학교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기 추천 전형이 학종의 일반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학과별로 레인지가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도 살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희대를 보겠습니다. 경희대는 고교 연계 전형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학종인데 왼쪽에 있는 게 고교 연계 전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네오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지금 보시면 글씨가 좀 작지만 고교 연계 전형은 건국대와 마찬가지로 1점대에서 합격자 평균이 나오고 있고, 보시면 화공과를 보시면 여기에 합격자가 거의 다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여기는 2에서 3등급대 합격자도 보입니다. 그런데 역시 화공과나 기계과를 보시면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합격자의 대부분은 이 선에 몰려 있고 여기도 합격자가 분포되어 있긴 한데 문제는 대학에서 이 합격자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는 자사 특목고 학생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종을 지원을 하지만 특별한 비교과가 없다면 결국 교과가 지원할 때 어느 정도 지원을 결정을 해주는 가이드라인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쌤, 이 정도 성적이면 이 정도 대학의 학종으로 지원을 가능할까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잘라서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학종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수시 원서는 6개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지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다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완화시키거나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지원할 때 전략으로 삼아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진 못했습니다. 개별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논술 전형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